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업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휴가로 3, 4일 정도만 집에 올라옵니다. 임신 전까지는 제 직장 근처에 살면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지냈고, 임신 6개월쯤에 출산 휴가를 쓰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기 낳은 뒤에는 육아휴직까지 해서 1년 정도를 남편과 함께 더 지냈고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제가 복직하면 다시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아기를 혼자 키우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애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이나 부모를 들이는 것도 불안하다고 판단해서 남편과 상의 후에 시댁과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집에서 시댁은 차 타고 20분, 친정은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직업이 없으시고 저희는 친정아빠만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남편하고 상의할 때는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시는 걸로 결정하고 엄마께서 봐주셨는데, 관절염 악화로 인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몇 달간은 무리하게 활동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가 멀어 출퇴근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아침 7시에는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침 6시 반까지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와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신우가 7시 반에 아기를 맡겨놓고 출근하면 9시에 유치원에 보내고 4시에 받아야 해서 아침 일찍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인 제 여동생이 이번 학기는 1교시 수업이 없다고 자기가 아침에 와서 아기를 봐줄 테니 그 이후에 봐줄 사람을 찾아보라 했고, 9시 30분 정도까지 시어머님께서 오셔서 봐주시고 제 동생이 수업 끝나는 대로 와서 다시 어머님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우리 진우를 예뻐해서 자주 봐준 데다 유아교육과 전공이라 어린이집 실습도 다 마쳤으니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동생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서도 처음에는 걷는 연습을 하신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다가 점점 나아지시면서 3번 정도 동생이랑 같이 오셔서 제가 올 때까지 봐주고 가셨고요. 그런데 3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왜 자꾸 처제가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보는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집까지 매일 걸어오시고 아기까지 보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는 거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내 집에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 남들이 저 집은 애 엄마가 둘이냐고 수군거리는 거,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집 당신 집 아니고 우리 집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고 묻자 누가 지금 당장 한대? 지금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왜 나보다 처제가 우리 집 살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데? 난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솔직히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살림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자주 안 오는 당신 탓을 해야지. 왜 지금 내 동생 탓을 하는데? 와서 조카 봐주고 살림 도와주는 것도 잘못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다시 처제가 우리 진우 예뻐해주는 건 고마운데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나중에 진우가 엄마가 누군지 헷갈려 하면 어쩔래? 그리고 너보다 이모가 더 좋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없으면 처제랑 나는 남 아냐? 남이 함부로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있는 게 난 싫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 입장에서 100번 생각해서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 친정 식구들을 집에 불러들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 솔직하게 친정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께서는 제 동생이 본인 때문에 괜히 힘들게 애 봐주고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 듣는 것 같다며 속상해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께서 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로 엄마께서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얼마 뒤 아기가 저녁부터 칭얼거리더니 밤에 두드러기처럼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고열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열이 오르고 내린 적은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여도 토하기만 하고 열은 안 내리니 다급해서 친정으로 전화를 했고 저희 엄마와 동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다행히 아기들이 클 때 앓고 지나가는 거라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온 것도 열꽃이라 열이 떨어지면 없어진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첫 아이다 보니 이런 경험이 없었고 애가 어떻게 될까봐 울고불고 했더니 엄마께서 친정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고,
다음 날까지 애기 열이 내리는지 계속 살펴야 해서 친정에 두고 출근했죠. 물론 시부모님께도 아침에 전화 드려서 밤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애기 때문에도 심란한데 오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애기 괜찮냐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오늘 올라온다고 해서 애기가 걱정돼서 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도 도착해 있었고 같이 친정으로 가서 애기를 보는데 다행히 열도 떨어지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저녁을 먹는데 애기가 조금 칭얼거리니 제 동생이 얼른 애기를 안아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하고 애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대뜸 어제 왜 우리 집에는 전화 안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님께 전화 드렸어. 밤새 진우 아파서 병원 다녀왔고 지금 친정에 가 있으니까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아니, 진우 아플 때 왜 우리 집에 전화 안 했냐고. 밤 12시가 넘었었고 나도 진우가 그렇게 열나고 아픈 건 처음 봤으니까 놀랬어. 지금 어디에 전화한 게 중요해? 나는 우리 진우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 게 잘못된 거야? 하고 제가 따지듯이 묻자 장모님께 전화 드린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장모님도 아프신데 우리 집에 전화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왔으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려던 찰나 오늘 우리 부모님도 진우 보고 싶으셨을 텐데 진우 걱정도 하실 거고.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진우 오니까 또 처제가 안아주던데 오늘도 하루 종일 처제가 본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 학교 갔다 왔대서 내가 시간마다 진우 열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했어. 왜? 하고 제가 대답하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난 처제가 자꾸 진우한테 그러는 거 불편하다고. 어제 차라리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했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그리고 당신도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인데 시댁한테 맡기는 게 맞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건강 걱정은 핑계고 그냥 제가 급할 때 친정에 연락하고 친정에 애를 맡기는 게 싫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더 말싸움하기 싫어서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앞으로 아침에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진우를 봐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어머님께서 오셔서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께서 신우 애기를 혼자 보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신다며 진우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보면 어떻겠는지 물으셨고 남편하고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는지 시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간단한 애기 짐들을 챙겨달라고 하셨고 저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짐을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시부모님께서 오셔서는 진우를 데리고 가셨고 잠도 덜 깬 채로 울며 엎혀나가는 아기를 보니 마음은 안 좋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님께서 아기를 데려가시고 저는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할 때쯤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진우가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하셨고 저도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가보니 진우는 침대에 누워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물었더니 내가 아침 차리느라 잠깐 주방에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아가 진우한테 지간식으로 싸온 젤리를 준 모양이야. 진우가 그걸 그냥 삼키다 목에 걸려가지고 내가 놀래서 손으로 빼려고 하는데도 안 빠지고 그래서 119를 불렀더니 소방대원이 와서 처치를 했는데 우선 병원 가서 검사해보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검사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우는 동안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는지. 다행히 진우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날 제가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 조카가 애기 만져보고 싶다고 만지거나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몇 번 다치게 한 적은 있었지만 저도 제가 애를 맡기는 입장에서 그런 일들로 서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우 사진을 볼 때마다 상처가 늘어나니 가끔은 짜증도 내고 화도 냈지만 당신이 결정한 일이니까 할 수 없지. 라는 말 한마디면 그 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올라와서 신우네 가족하고 함께 시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는 그때가 한창 걷기를 시작할 때라 먼저 밥을 먹이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앉았고 진우가 식사하는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옆에는 신우네 아이가 있고
진우는 땅바닥에 엎어져 울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시아가 그림을 그리는데 진우가 걸어와서 자기 그림을 밟아서 진우를 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게 터진 건지 남편은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아도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신우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 있냐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이 집에는 우리 시아가 먼저 와 있었어. 시아가 입금 독차지하다가 진우 오고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네가 어디라고 우리 시아한테 소리 지르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우리 진우가 더 어린데 엄마가 우리 진우 봐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시아 때문에 진우가 다친 게 한두 번이야? 내가 조카라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진짜 남의 자식 같았으면 10번은 쫓아갔어. 하고 이야기를 했고 신우는 더 화가 났는지 애들은 원래 다치면서 크는 거야. 넌 한 달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 와서 잠깐 보고 가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엄마 아빠 시아만 볼 때는 유치원 보내놓고 쉬기라도 했지. 진우 오고 나서는 엄마 아빠 하루 종일 애만 보고. 넌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 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다시 그렇게 엄마 아빠 생각하는 누나는 왜 시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맡겼는데? 이제 시아 다 컸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네. 우리 진우는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 손에 불안해서 못 맡겨.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너 좀 솔직하게 얘기해라. 속 보인다. 그 전에 장모님이 봐주실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맡길 생각도 안 하더니 장모님이 안 봐주신다니까. 그때서야 부탁한 거 아니야? 내가 다 모를 줄 아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형님, 말씀하시려면 제대로 아시고서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 진우 안 봐주는 거 아니에요. 못 봐주는 거지. 저희 친정엄마 관절 수술하시고 아프셔서 제 동생이 와서 진우 봐주고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동생이 모시고 와서 같이 봐줬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해서 못 보는 거예요. 처제는 엄연히 남이라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보다 자기 집에 대해 더 잘 알고 편하게 있는 거 불편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동생 오는 거 불편해하니까 못 오게 하라고 했고 엄마도 못 오시는 거예요. 상황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장모님 수술하셔서 진우 안 본다고 하셨다며. 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무릎 수술하신 거라 조금씩 걷게 하시고 무리만 안 하시면 괜찮으세요. 애 보는 건 문제 없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듯 형님이 그럼 이제 진우는 다시 예전처럼 사돈 어른이 봐주시면 되겠네. 하고 얘기했고 저는 근데 이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진우 연라서 새벽에 응급실 갔을 때도 제가 친정 식구들하고 가고 다음날 친정에서 애기 봐주셨는데 이 사람 저한테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인데 왜 자꾸 친정에 맡기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맡기라고. 형님도 결혼하셨으면 출가회인이니까 이제 친정에 그만 맡기시고 시댁에 맡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며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고 저는 왜? 당신이 말한 그대로잖아. 나보고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이라고 시댁에 맡기는 거라며. 그럼 형님도 결혼하셨으니까 출가회인이고 시댁에 맡기셔야지. 이제 우리 진우가 여기서 커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이 내 동생을 남이라며. 그럼 형님도 나한테 남 아냐? 내가 왜 남의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다치는 꼴을 봐야 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다시 형님, 저한테 서운하시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배워서요. 제 동생은 지 언니 힘들까봐 아침 6시에 와서 9시까지 조카 봐주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도 와서 조카 봐주고 저 밥 먹으라고 진우 울면 밥 먹다 말고 지가 얼른 일어나서 진우 안아주는데 그러고도 형부라는 사람한테 남이라는 소리나 듣고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나 들으니 형님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서름이 복받쳐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꾹 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니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시매부도 깊은 한숨만 쉬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었고 조용히 시매부가 짐을 챙겨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먼저 인사하고 갔습니다. 전 조용히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고 어머님께선 저보고 진우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전 간단한 짐만 챙겨 먼저 집으로 왔고 몇 시간 뒤 집에 온 남편은 대뜸 저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출근한 사이 진우를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가서는 저희 엄마와 동생에게도 사과하고 같이 나가서 점심도 사 먹고 옷도 선물하고 다시 진우를 봐주실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동생도 그동안 진우 보고 싶으셨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진우를 보러 오셨고 다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죠. 이렇게 제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자기 올라오는 날이면 친정엄마나 처제 있으면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씩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념 없던 남편 교육, 이 정도면 성공인가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